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챕터 5에서 QAV10 드론 기체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때 모터랑 ESC 그리고 FC를 납땜하고 기체 설치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의 모습이 갖춰졌고 지금 상태에서 전원을 넣으면 ESC랑 모터까지 다 전원이 들어가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배터리가 좀 더 빨리 소모될 겁니다. 모터까지 구동을 하면 더 빨리 닳겠죠. 3셀 리튬 폴리머 배터리 기준으로 10V 미만으로 떨어지면 배터리 못 쓰게 될 수 있으니까 배터리 전압 확인을 자주 해주시고 충전도 한 10V쯤 되면 해주세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 챕터 6의 시작이고요. 파트 1 FC의 기초의 마지막 챕터죠. 그래서 이번 챕터까지 끝나면 비행 제어 시스템의 기초를 다 다루는 겁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ESC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 저희가 사용할 원샷 125 PWM 신호를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ESC 캘리브레이션까지 해서 실제 모터를 구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챕터 6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ESC에 어떤 신호를 전달해 줘야 되는지 그 신호의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설명만 드릴 거고 소스코드 작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나중에 저희가 사용할 프로토콜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던 그림이죠. 자세 제어를 위해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간단하게 블럭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우선 PID 제어는 현재의 상태랑 목표 값의 차이를 조금씩 좁혀가면서 목표에 수렴하는 제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PID 제어를 하려면 입력과 출력이 정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꼭 PID 제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제어 방식이든 입력 출력이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는 필요한 입력은 현재의 각도 그리고 각속도가 있을 거고요. 이것들이 현재의 상태가 되는 거고 목표 값은 목표로 하는 드론의 자세 각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 비에노 080 센서로 현재 각도, ICM 20602로 현재 각속도를 측정했고요. 그리고 이 FSIA6B i버스 데이터를 받아왔는데 그게 제어의 목표 각도로 변환이 돼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수동으로 조종할 때 제어 입력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제 출력은 여기서 받아온 목표 각도에 수렴하도록 드론의 자세를 제어해야 되니까 쿼드로터의 경우는 모터의 속도를 이용해서 자세를 조절하니까 최종 출력은 이 네 모터의 회전 속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모터의 속도를 각각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면 롤, 피치, 요, 그리고 고도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챕터 2, 3, 4 때 다 했었어요. 근데 기압계랑 GPS는 제어에서는 안 쓰죠. 수신기에서 받아온 값은 나중에 실제 제어할 때 목표 각도로 변환될 겁니다.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끝났고 이 입력들을 이용해서 PID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된 결과를 출력단에 전달해주면 되고요. 그 출력이 모터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먼저 모터를 구동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하는 것까지 끝나면 사실 바로 제어 알고리즘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어에 들어가기 전에 파트 2에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기능들, 안전에 대한 기능들 같은 거를 설명을 더 드리는 거죠. 이 FC는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신호를 생성하고 그걸 ESC로 보내줘야 됩니다. 수업에서 사용하는 이 FC는 총 6개 PWM 출력이 있고 저희는 쿼드로터를 할 거니까 모터를 4개만 쓰니까 이 중에 4개만 사용할 겁니다. 이 PWM 신호를 또 모터로 바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ESC를 거쳐서 모터를 구동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모터를 구동하는 주체는 FC가 아닌 ESC가 되는 거고 또 ESC는 자기가 혼자 모터를 구동시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입력받은 신호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하죠. 그래서 FC에서 ESC로 보내주는 그 신호가 중요한데 신호의 종류들이 원샷, 멀티샷, D샷, 프로샷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ESC가 모터를 구동할 때는 3상 아날로그 신호로 구동합니다. 그래서 지난 챕터에서 이 ESC랑 모터 연결할 때 선 3개를 납땜해서 연결했죠. 그래서 ESC가 하는 일은 FC에서 PWM 같은 신호를 보내주면 그걸 입력받아서 실제 모터를 구동하는 3상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BLDC 같은 모터는 이 3.3V PWM 신호로 바로 구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ESC는
입력받은 신호를 실제 모터 구동하는 신호로 변환해주기 위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류 증폭 회로 같은 것도 들어있겠죠. 또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있으면 그 안에 펌웨어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 펌웨어가 흔히 사용되는 게 BLHEL리라는 펌웨어가 있고 사이먼K, 키스라는 펌웨어 종류도 있습니다. 이게 펌웨어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저희가 쓰는 ESC에는 BLHEL리 S라는 펌웨어가 올라가 있는데, 이게 또 버전이 몇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냥 BLHEL리도 있고 BLHEL리 S, BLHEL리 32 이런 버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 펌웨어 종류에 따라서 입력받을 수 있는 이 신호의 종류들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 신호의 종류들을 ESC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이건 펌웨어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ESC가 무슨 펌웨어가 올라가 있고 어떤 ESC 프로토콜을 지원하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본 건데, 이 사이먼K 펌웨어는 현재는 버전 업데이트가 잘 안 돼서 잘 사용되진 않는 것 같고, BLHEL리는 꾸준히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펌웨어인 것 같고, 키스는 약간 고가의 ESC에서 사용되는 펌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이 모터를 구동하려면 FC에서는 ESC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ESC마다 펌웨어가 달라서 받아들이는 신호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ESC가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토콜의 종류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사용할 ESC는 FVT-B30A-S라는 이름이고, 먼저 외관을 좀 보시면 Favorite은 이 ESC의 제조사의 이름인 것 같고, BLHEL리 S 펌웨어가 들어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littleB는 이 제품의 모델명인 것 같습니다. 30A는 30A를 의미하고요. 이 ESC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 2셀에서 6셀까지 전원을 입력받고요. 저희는 3셀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배터리 셀 수가 높아지면 모터의 출력도 같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보통 레이싱 드론은 4셀이나 5셀 배터리 정도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 기체는 6셀 이상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력 전류는 30A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스펙이 약간 좀 높여서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써져 있고, MCU는 사일랩사의 이런 모델의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 48MHz로 동작한다고 합니다. 펌웨어는 BLHEL리 S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ESC 프로토콜이 원샷 125, 원샷 42, 멀티샷 프로토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저희는 원샷 125를 쓸 거고요. 원샷인데도 이름이 또 원샷 125, 42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여튼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안에 그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부트로더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ESC 프로토콜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ESC 프로토콜이란 ESC가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입력으로 받아들이는 신호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설명드렸었던 NMEA 프로토콜, UBX 프로토콜, 그리고 iBus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아주 단순합니다. ESC 프로토콜은 크게 PWM 방식, 디지털 방식으로 나뉘고요. PWM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 디지털 방식은 아직은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PWM 방식은 예전부터 사용됐었던 방식이고, 스탠다드 PWM이 예전 방식의 500Hz PWM 방식이고, 원샷, 멀티샷도 PWM 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D샷, 프로샷이 디지털 방식에 속하고요. 그래서 ESC가 이 중에 어떤 프로토콜을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FC에서는 그 프로토콜에 맞는 신호를 생성하고 ESC로 보내줘야겠죠. 저희가 사용할 이 ESC가 원샷 그리고 멀티샷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 PWM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PWM 방식은 고정된 주기 안에서 하이와 로우의 비율, 즉 펄스의 폭을 조절하면서 모터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PWM은 펄스의 주기랑 폭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이 펄스 폭을 가변하면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데, 모터의 최소랑 최대 회전 속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걸 ESC마다 캘리브레이션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도 펄스 폭일 때 모터를 최소 출력으로 해라, 그러니까 멈춰라 라고 설정을 하고, 이 정도 펄스 폭일 때 최대 속도로 회전해라
라는 거를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설정한 폭 사이에서 펄스 폭을 조절하면 모터 속도가 그 펄스 폭에 비례하게 변합니다. 이 캘리브레이션 해준 그 최소 펄스 폭보다 작아지거나 아니면 최대 펄스 폭보다 커지게 펄스를 넣어주면 모터가 동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해준 이 범위 안에서만 펄스 폭을 조절해야 돼요. 근데 PWM 방식도 아까 스탠다드 PWM, 원샷, 멀티샷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 펄스의 주기랑 펄스의 최대 최소 폭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해당하는 프로토콜에 맞게 펄스의 주기랑 펄스 폭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최소랑 최대 펄스 폭의 간격을 이 사이의 간격을 몇 단계로 쪼갤 건지가 중요한데 저희는 10,000단계 정도로 쪼갤 거고요. ESC가 인식할 수 있는 단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찾아봐도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본 건데 최소 2000단계 이상 정도면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저희는 10,000단계로 하니까 넉넉하죠. 이 PWM 방식의 신호들을 좀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스탠다드 PWM 같은 경우는 예전 방식의 PWM이고 보통 500Hz의 주기를 갖고 그 안에서 펄스 폭을 가변합니다. 원샷 125 방식은 이 듀티 사이클의 수치들을 보시면 스탠다드 PWM보다 주기가 8배 정도 빠르고요. 원샷 42는 또 원샷 125보다 주기가 3배 정도 빠르고 멀티샷은 또 원샷 42보다 3.4배 정도 더 빠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주기가 더 빨라지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최근에 나온 방식이고요. PWM 주기가 빨라진다고 모터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고 모터의 회전 속도를 갱신하는 주기가 빨라진다는 소리입니다. 더 고속으로 자세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더 빠른 주기의 프로토콜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스탠다드 PWM, 500Hz PWM으로 모터를 구동한다고 했을 때 제어를 2kHz로 한다면 이 한 PWM 주기 안에 제어가 4번 반복되게 될 겁니다. 근데 모터의 속도는 PWM의 한 주기, 새로운 주기 때마다 갱신이 되니까 결국 제어를 아무리 빨리 해봤자 500Hz로 제어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제어 알고리즘 주기는 똑같이 2kHz로 하고 ESC 프로토콜을 원샷 125, 4kHz의 PWM으로 바꾸면 제어 알고리즘이 수행되자마자 바로 모터 속도를 갱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 알고리즘의 반복 주기보다 PWM 신호의 주기를 더 빨리 해줘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PWM 방식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데 차이점은 단순하게 PWM의 주기랑 폭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크게 다른 건 없고요. 그걸 좀 쉽게 구분하려고 이렇게 각각의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밑에 있는 이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어서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좀 여러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기 이 듀티 사이클에 있는 이 수치들이 펄스의 폭인지 펄스의 주기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못 찾았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사용할 건 원샷 125 프로토콜인데 그래서 다음 시간 실제 PWM 신호를 만들 건데 2kHz의 주기랑 펄스 폭을 최소 125, 최대 250 마이크로색으로 만들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주기라면 2kHz의 PWM은 이 범위 안에 안 들어오죠. 근데 그렇게 해도 잘 인식이 되고 모터도 잘 동작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칼같이 이 주기랑 펄스 폭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4K인데 4.1kHz의 PWM 만들면 인식이 안 되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그래서 PWM 방식이면 어떤 주기랑 어떤 펄스 폭을 갖던지 적어도 500Hz보다 빠르고 이 40kHz보다 느리면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2kHz의 PWM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방식은 또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D샷이랑 프로샷이 있고요. 그 중에 D샷 방식은 그 안에서도 D샷 150, 300, 600, 1200 같이 이렇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방식이니까 16비트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11비트가 모터 회전 속도에 대한 정보고 1비트가 텔레메트리 리퀘스트, 4비트가 CRC 정보라고 하네요. PWM 방식은 펄스의 최소 최대 폭을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모터 속도가 그 캘리브레이션 해준 펄스 폭에 따라서 바뀌는데 D샷은 캘리브레이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디지털 값으로 0이면 모터가 정지고
그리고 11비트니까 최대 2047이겠죠. 디지털 값으로 2047일 때는 모터가 최대 속도로 회전해요. 이 자세한 설명 역시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샷은 D샷이랑 비교했을 때 D샷은 이 16개의 펄스가 각각 한 비트씩의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걸 4개의 펄스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펄스들이 4비트씩의 정보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4비트씩 4개 펄스 해서 총 16비트의 정보가 되는 거죠. 역시 이 프로샷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프로샷이랑 D샷을 비교한 동영상이 있어요. 펄스를 그 오실로스코프로 출력을 하면서 비교한 동영상이 있어서 그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디지털 방식보다는 PWM 방식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요. D샷은 그래도 좀 사용이 되는데 프로샷은 아직 많이 사용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PWM 신호는 FC에서 생성하기가 쉽습니다. 타이머 이용해서 초기 설정 몇 가지만 해주면 바로 신호가 나오고요. 펄스 폭을 가변하는 거, 그러니까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거죠. 그것도 엄청 쉬워요. 근데 디지털 방식은 이 두 가지 디지털 방식, D샷이랑 프로샷은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디지털 통신 방식이 뭐 UART, SPI, I2C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 ESC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어떤 단체가 있을 텐데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정의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그 말은 디지털 신호의 0과 1을 구분하는 방식이 우리가 아는 방식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D샷이나 프로샷 같은 신호를 생성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PWM 같은 경우는 FC에서 하드웨어적으로 또 생성할 수 있어서 우리가 막 소프트웨어적으로 코드를 막 짜야 되는 건 아닌데 이 방식들은 조금 소프트웨어적으로 코드를 복잡하게 짜야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역시 또 이 신호들을 생성을 하려면 그 프로토콜의 스펙을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스펙이 정확히 설명이 된 걸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뭐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샷이랑 이 멀티샷 같은 PWM 방식의 프로토콜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몇 가지 ESC 프로토콜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대체 모터 하나 돌리는데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신호들이 개발이 되고 또 사용이 되는지 좀 궁금해지죠. 과거에는 거의 500Hz PWM이 고정적으로 사용됐어요. 그때는 센서의 출력도 느렸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도 8비트에다가 동작 클럭도 뭐 16MHz, 20MHz 정도의 느린 클럭을 가지고 있어서 제어를 빠르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스펙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센서도 엄청 빠른 주기로 출력을 해주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도 수백 메가헤르츠로 동작하는 것들이 가격도 저렴하게 나오면서 고속으로 제어가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고속으로 제어를 하는데 문제는 모터 속도를 갱신하는 주기가 예전에는 500Hz PWM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주기에 맞게 제어 주기가 동기화가 돼버린다는 소리예요. 고속 PWM을 인식하는 ESC 프로토콜이 필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원샷 125가 나오고 또 그거보다 더 빠른 원샷 42 그리고 멀티샷 같은 프로토콜이 계속 발전된 형태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PWM 방식이 주기가 또 너무 빨라지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주기가 빨라진다는 말은 펄스의 폭이 좁아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펄스 폭이 워낙 좁아지다 보니까 펄스의 폭이 조금만 흔들려도 모터의 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FC의 클럭 소스를 뭐 크리스탈이나 오실레이터 같은 걸 쓰는데 이게 또 약간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도 발진 주기가 조금씩 달라지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펄스 폭이 조금씩 흔들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조금의 흔들림이 또 엄청난 모터 회전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디지털 신호가 필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D샷이랑 프로샷 같은 디지털 방식의 신호가 개발이 된 거고요. 이건 제 주관적인 견해도 좀 들어있는 거고요. 구글에서 검색을 좀 해보시면 이런 그 새로운 프로토콜들이 왜 탄생하게 됐는지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왜 탄생하게 됐는지를 알면 또 재밌죠. 그리고 엔지니어라면 이런 내용들은 소설처럼 재밌게 읽어볼만 할 겁니다. 다 지식도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흔히 사용은 되지만 개념 이해가 좀 어려운 통신 방식들이 있죠. 예를 들면 캔 통신이나 이더넷 통신, 그리고 USB 통신 이런 거는 개념이 너무 복잡해서 그걸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런 통신 기술들이 왜 탄생하게 됐는지,
이전에 존재하던 기술들이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배경 같은 거를 좀 알고 나면 개념 이해가 좀 더 쉬워집니다. ESC 펌웨어랑 프로토콜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드론 업계로 나가실 분들은 이런 최신 기술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에서 사용할 PWM 방식에 대한 설명이고, 저희는 그 중에 원샷 125 프로토콜을 사용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펄스의 주기는 2kHz로 할 거고요. 그리고 펄스의 폭은 최소 125 마이크로색, 최대 250 마이크로색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최소랑 최대 펄스 폭 사이의 단계를 10,000단계 정도로 할 거고요. 이렇게 4개의 신호를 각각 만들어서 그 ESC 4개 각각 또 넣어주고 이 펄스 폭대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 125 마이크로색의 펄스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모터가 정지하게 될 거고 250 마이크로색의 펄스를 넣어주면 모터가 최대 속도로 회전할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제어 시스템의 모든 입력과 출력이 다 정의됐습니다. PID 제어는 1kHz로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PWM의 주기는 그거보다 빨라야 되는데 저희는 2kHz로 만들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는 PWM 주기보다 제어 주기가 느리니까 이 모터 속도의 갱신 주기는 제어 주기인 1kHz에 동기화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STM의 타이머를 이용해서 PWM 신호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펄스의 주기랑 폭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린 후에 실제 신호를 생성해서 오실로스코프로 확인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